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지만 해외 사람들에겐 놀라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지의 도로 사정을 조명하던 미국 방송의 한 앵커는 한국의 차례가 되자 그 인프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국가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까지 했죠. 도대체 한국 고속도로의 어떠한 면을 보고 이렇게 놀랐던 건지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제한하고 고속주행을 하도록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수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교통망이자 국내 물류가 이동하는 중요한 운송로인데요. 그렇다 보니 산업발전기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흔히들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수식어가 달릴 만큼 핵심적인 인프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968년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여 년이 되어가는 지금 한국의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1만 2,977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짜여있는 세계적인 인프라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우리와 면적이 비슷한 북한이 3만 km도 안 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이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죠. 옛날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고 산간오지까지의 도로망을 어떻게 확충시켰냐가 중요했지만 오늘날엔 그 도로의 품질과 편의성 역시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얼마 전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의 도로 인프라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을 나가기 전 여행할 만한 국가의 도로들을 조명한 것인데요. 그러던 중 아시아의 도로들을 살펴보던 앵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투라고 불리는 중국이지만 그 고속도로 수준은 마치 후진국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광활한 국토의 고속도로망을 엄청난 속도로 건설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시설의 품질과 편의성은 20세기 중후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의 필수적인 휴게소는 가도 나오지를 않고 대도시 인근의 휴게소가 아니라면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 수준이니 화장실을 참지 못하고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대놓고 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앵커는 중국에서 운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화장실부터 해결해야겠다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순서인 일본. 중국보다야 명백한 선진국이니 앵커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지만 이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고속도로만 설치했을 뿐 인프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노후화된 것이 현실이었죠. 도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반복적인 대규모 보수 및 재건축이 필요한데 일본은 이를 외면해 2030년이면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50년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해결이라는 일본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자 이를 보던 앵커는 일본 고속도로의 안전성은 심히 의심되는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고속도로 사정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던 그녀. 하지만 한국의 차례가 다가오자 반응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도로 인프라 수준은 물론 그 편의성까지 앞선 국가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의 빠른 통행을 보장하는 하이패스 보급률은 거의 90%에 달하는 데다 IT 강국답게 그 설치와 결제가 보다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젠 누가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데요. 3에서 40km 간격으로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것은 기본. 예술 수준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먹거리들, 쇼핑몰, 공원 등등.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 싶을 정도이죠. 특히 시흥하늘 휴게소, 내린천 휴게소 등 도로 상공에 떠있는 휴게소를 보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인가? 여긴 정말로 휴게소가 아니라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라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다수의 졸음쉼터 보급도 신기했으며 고속도로에 위치한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마저 신경 쓴 점이 놀랍고 환경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죠. 무엇보다 한국의 고속도로에 있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도 발전과 개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해 실시간적인 교통정보 수집과 데이터 관리를 실시해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준비 중이죠. 또한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와 교통안전 수준을 보다 끌어올리고 순찰 드론을 도입하여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시도 연 11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보전 노력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젠 고속도로에도 접목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국의 고속도로에 대한 방송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단순한 도로를 저렇게 첨단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 나도 직업상 고속도로를 탈 일이 많은데 한국이라면 1년 내내 살 수 있을 것 같다. 미래 도시의 도로가 바로 한국에 있었네. 등등 앵커와 마찬가지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옛날부터 도로는 그 국가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였습니다.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전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통망과 인프라는 국내 산업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그만큼 이를 보존하고 장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고속도로는 세계 모두가 주목할 만한 위치에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엔 지나쳤던 고속도로를 다시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